이슈앤 상식 4월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달에는 공채도 있고 해서 직무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주요 직무 분석입니다. 모든 직무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가장 많이 채용을 하는 직무 중심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직무 중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직무 중심 채용, 공기업은 ACS라고 해서 국가가 직무의 표준을 정한 제도를 이용하죠. 다 직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먼저 물류 얘기 좀 보도록 할게요. 물류는 전체적인 물류 체계를 관리, 분석하고 고객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일까지 물류를 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적으로 합니다. 아, 그렇구나. 택배 IC가 하는,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물류입니다. 짧게 얘기하면 이 모든 과정을 직접 들고 나른다가 아니고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요 업무 보도록 할게요. 재고 관리도 하고 배차 관리도 하고 고객사 관리, 보관 영업, 물류센터 관리.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죠? 단순한 게 아니에요. 직무라고 하는 게 이해를 하다 보면 점점 범위가 넓어집니다. 필요한 자질과 역량 볼게요. 물류에 대한 기본 개념과 역량 당연하죠. 그래서 물류 관련된 전공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물류 쪽에서 일했던 경험은 있는데 물류를 잘 몰라. 그럼 공부하셔야죠. 자격증도 물류 관련된 게 있거든요. 그걸 공부해도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은 물류에 대한 기본은 알고 있구나. 이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하는 일의 기획이다 보니까 당연히 데이터 분석 역량이 필요하죠. 왜 이렇게 기획했냐? 제가 볼 땐 그냥 감이 그래요. 아니죠. 근거를 제시해야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 역량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일을 하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한데 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요. 입증하라고 해요. 어떻게? 어떤 방법을 쓰며 어떤 경험을 해봤는지 그걸로 근거로 제시해야죠. 재무 회계에 대한 역량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류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비용 문제라는 게 있거든요. 적극적인 개선의 마음가짐. 다른 건 없지만 저는 이런 적극성을 토대로 일 못한다는 얘기예요. 마음만으로 일할 수는 없죠. 이것만 강조하지 마세요. 나머지를 채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산관리입니다. 이건 아예 찍어놓고 얘기할게요. 대학 전공하고 지원할 직무하고 연결고리가 잘 없을 때 주로 많이 하는 게 기술 직렬은 생산관리, 품질관리. 그리고 인문계열이 영업을 많이 지원해요. 그중에 생산관리입니다. 자, 생산관리의 개념을 좀 보도록 합시다. 생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것을 제어하죠. 생산활동 전체를 최적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생산기술하고는 좀 달라요. 생산기술은 R&D 쪽이고 생산관리는 그쪽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요. 딱히 어떤 전공이어야 된다는 건 없지만 요구하는 역량은 또 많아요. 생산 기획의 경우에는 뭐 통계 분석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생산 계획에도 숫자 감과, 재고 관리도 숫자 감과, 생산 실적 분석 시스템 운영도 숫자. 야, 잠깐만 좀 이상하다, 그죠? 기술 직렬이 딱히 지원할 데 없으면 지원하는 거 아니냐. 근데 요구하는 게 보면 기본적인 숫자 감각이 필요해요. 왜냐면 계산이나 이런 걸 할 일이 많으니까요. 데이터 관리 분석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럼 이건 통계학과 출신이 더 맞지 않냐. 그게 문제예요. 생산 관리가 누구나 지원해도 되지만 아무나 뽑기는 요구되는 능력이 좀 다르거든요. 여러 분야와 소통을 해야 되니까 기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공계를 많이 뽑기는 해요. 커뮤니케이션 역량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다른 여러 직무 분야들과 소통을 하기 때문이에요. 생각보다가 생산관리 쉬운 게 아니네. 예, 맞아요. IT입니다. 소프트웨어로 분류도 되죠. 정보와 사회다 보니까 이쪽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해서 많이 대우를 안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필요한 역량, 기본은 프로그래밍 언어죠. 모르면은 아예 안 돼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모르지만 이 성립이 안 됩니다.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공이 그쪽이든 아니면 외부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든 특정 기업은 아예 전공과 무관하게 뽑아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따로 가르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의사소통, 대인관계. 왜냐하면 혼자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와 소통해야 되기 때문이죠. 주요 업무입니다. 웹 개발도 있고 모바일 개발도 있고 둘 다 병행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입사하고 배우는 경우들도 있죠. 무조건 실력이에요. 모바일도 마찬가지고 모바일을 통해서 스스로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도 있고 이건 주로 기업이 하죠.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규모가 필요하죠. MD입니다. MD를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모두 다 한다. 한마디로 바이어의 기능도 하고 상품 기획도 하는 전부 다 해요. 마케팅 업무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과 마케팅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유통업계에서는 기획하고 유통흐름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MD는 범위가 진짜 넓어요. 그래서 MD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전 꼭 물어요. 어떤 업종에서? 어떤 분야 MD를 할 거냐고. 아니 뭐 MD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달라요, MD는. 자, MD의 역할은 매출 담당자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상품 개발자로서의 역할도 필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지식, 그러니까 그 상품 분야의 폭넓은 지식도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왜냐하면 다른 부서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죠. 사고력, 판단력, 진짜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네요. 프로세스 관리자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개선했느냐, 이런 걸 제시하는 게 관리자로서의 역량이겠죠. 조율자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력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하고 소통하는 관계들도 필요하거든요. 업태별 MD직 종류입니다. 홈쇼핑 MD, 대박을 만들면 죽이는데 그러려면 기획부터 해서 상품 선정까지 참 할 게 많습니다. 백화점 MD예요. 안정적으로 매출을 이끌어야 되는데 상품군별로 바이어라는 직책을 갖기 때문에 그 상품군별 전문 지식도 필요합니다. 매출 관리, 시장 분석으로 입점 브랜드를 선정하지 예전 같으면 뭐 돈 받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어요. 특정 상품을 좋아한다면 열정을 어필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가 있어야 돼요. 뭐 하나밖에 없다기보단 이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분야 확대하는 건 가능한데 두루두루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형 마트 MD도 있죠. 브랜드 분석, 품질 분석뿐만 아니라 입점 위치,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이런 것까지 해야 되죠. 할 일이 진짜 많네요. 오픈마켓 MD는 CM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경쟁사 분석도 해야 되고 판매 추이도 봐야 되고 부담스럽네. 비주얼의 V를 딴 VMD입니다. 패션에서 가구, 식품까지 매력적인 매장을 만드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지식과 기술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각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미술 전공자들이 유리한 게 VMD가 아닌가 싶네요. 트렌드를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트렌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입증해봐요. 자, 그러면 실제 MD들은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까요? 관련된 잡지를 볼 수도 있죠. 주기적으로 현장에 가서 볼 수도 있죠. 그걸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트렌드를 읽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MD의 역할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담당 상품군, 품목에 관한 전문성, 분석 능력, 기획력 요구하는 것도 많은데 하나씩 떼어놓고 보도록 합시다. 전문성부터 봅시다. 패션에 대해서 관심, 여성은 다 있어요. 일반 여성, 소비자로서의 수준이 아니고 전문적인 걸로 가야 되죠. 그걸 어떻게 제시할 건지 여러분이 패션을 전공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야일 수도 있고 연결고리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분석 능력도 필요하고 기획 능력도 필요하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협상력도 필요한데 이게 입증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보통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하면 사람들하고 사이 좋다 이걸로 때우려고 하는데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전략으로 어떤 설득 방법을 이용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아, 이 사람은 잘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유통업계 관련 경험이 있다면 좀 나을 수도 있는데 그냥 경험만 나열하는 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보여줄지를 생각을 해야죠. 서비스 기획입니다. 수요가 증가하기는 한데 취업 정보가 부족한 직무죠. 왜냐하면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전공 제한은 없지만 다양한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기획은 기획의 대상이 되는 게 서비스인데 이게 웹 온라인 서비스, 웹 서비스일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가전제품 기획하고 매장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도 서비스 기획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접하는 그런 직무는 아니에요.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직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어떤 게 이 직무 핵심 포인트인지 좀 볼게요. 아이데이션입니다. 컨셉 도출하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그 서비스의 그 개념을 개념화하는지 이 분야는 따로 공부를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성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템 선정, 그 다음에 기획서 작성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유사한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유리한데 없으면 따로 공부하시는 걸 권합니다. 아, 왜 자꾸 취업을 해야 되는데 공부하라고 하냐? 역량을 만들어야 취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공부는 평생 하는 거라고 하죠. 자, 웹 서비스 기획과 서비스 기획의 차이점 나와 있네요. 신규 서비스를 기획하고 조율하고 블라블라 웹을 이용한다 이외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서비스 기획이나 웹 서비스 기획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웹이냐 아니냐의 차이밖에 없죠. 자, 그래서 웹 서비스 기획자로 커리어를 시작하려면 웹 에이전시, 웹 호스팅 업계에서 시작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모바일 서비스 기획이나 웹 서비스 기획은 경력직을 선호해요. 무조건 신입에게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뽑아놓더라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던 사람을 데려오는 경우들이 많죠. 외국계 기업들도 경력직을 선호합니다. 왜냐면 밑에서부터 가르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능력이 있으면 신입도 뽑긴 뽑는데 실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실무 능력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게 외국계 기업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자의 역할들이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역량이 더 중요하죠. 커뮤니케이션 역량입니다.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냥 제가 탁 터놓고 얘기할게요. 서점에 가보시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책들이 나와 있는데 학문적인 거 말고 실무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써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걸 활용하세요. 그게 맞아요. 전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고 했지 취향이라고 안 했잖아요. IT 환경에 대한 이해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래밍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IT 분야에 대한 트렌드를 이해해야 되니까 이건 좀 정기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는 걸 권합니다. 뭐 전자신문이라든지 관련된 잡지들을 꾸준히 봐야죠. 데이터 분석력은 요즘 어디든 다 필요해요. 왜 이렇게 기획했습니까? 제가 볼 땐 그냥 감이 그래요. 아무도 안 믿어주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근거죠. 영업입니다. 은근히 지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래요. 일반 기업체 지원하는데 영어 영문과 졸업을 하고 중문과 졸업을 해서 할 게 뭐 있어요. 영업이지 뭐. 근데 그 영업이라는 게 물건 파는 걸 뜻하는 건 아니에요. 팔기 위한 전사적인 활동입니다. 상품 발주 관리, 재고, 영업 관리를 통해서 매출과 이익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얘기하죠. 홍보하기도 하고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어디에도 직접 판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건 판매 쪽이고 판매와 영업은 다릅니다. 좀 쉽게 이해하려면 영업은 영업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영업사원들이 찾아가요. 프로세스 보면 대기하고 접촉하고 기대, seeking, meeting, keeping 과정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찾거나 자극해야 됩니다. 그냥 물건 판다는 개념은 아니죠. 자, 실적 관리도 있고 고객 정보 관리도 있고 영업을 통해서 기업이 최종적인 실적을 냅니다.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는 뭐 옛날식 사고방식으로 옛날에는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이 상인들을 천시 여겼는데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역량입니다.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걸 어떻게 구체화할 건지, 왜냐면 그래야 설득이 돼요.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얘기하면 영업이 안 됩니다. 고객이 주목할 만한 창의성,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해야죠. 기존에 없던. 난 그런 게 좀 어려운데 팁 하나 드릴게요. 창의성이라는 게 같은 분야의 걸 가지고 오면 베낀 느낌이에요. 근데 다른 분야의 걸, 예를 들어서 뭐 힙합에서 활용하는 뭐 그런 방법을 영업에 왜 적용하면 안 돼요? 새로운 방법인데 창의성이죠. 실행력도 중요합니다. 주저주저하면 죽도밥도 안 되죠.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연한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성도 있어야 되고 상가 고객이 이제 부합하는 적시성도 필요한데 적시성이라고 하면은 너무 막연하게 들리는데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장 분석도 꼭 하셔야 돼요. 재무입니다. 재무 그러면 전공자 아니면 웬만하면 선택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찔러볼 수가 없는 게 분명히 필요로 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진입장벽이 높지만 해당 직무에 대해서 분석하고 기여하고 전략 제시하면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힘들어요. 전공자 아니면. 회계와 재무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그 중에 회계입니다. 회사의 현재 경영실적 재무 상태에 대한 회계 정보를 분석하고 생성하는 것을 얘기하죠. 이걸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경영에 대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재무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게 회계라고 보시면 되죠. 관련된 법 규정도 좀 필요하죠. 반면 재무는 회사의 경영 전략,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죠. 이걸 통해서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요. 회계와 재무. 회계는 의사결정을 지원, 재무는 경영을 지원. 관련 직무 범위도 꽤 넓습니다. 재무 직무 핵심 프로세스 자금에 대한 것도 있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직접 이걸 결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세무 직무 핵심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회계 직무 핵심 프로세스 등도 있습니다. 회계는 주로 뭐 회계사나 이런 사람에게 맡기긴 하지만 그냥 떠넘길 수는 없잖아요. 직무 역량입니다. 전문 지식 여기서 걸려요. 전공자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고 열심히 하겠다. 택도 없는 얘기죠. 돈을 다루다 보니까 높은 윤리의식, 도덕성 필요합니다. 꼼꼼하면 기본이 있죠. 덜렁대면 동그라미 하나만 틀려도 전체가 빵꾸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분석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역량. 사실 분석적 사고나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필요 없는 직무는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분석과 관련해서는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게 좋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찾아보세요.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회사 일하면 엑셀 많이 쓰죠. 엑셀도 그냥 자격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엑셀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하면 은근히 먹힙니다. 여러분 입사하면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엑셀이에요. 파워포인트입니다. 물론 영상 편집이 필요하면은 또 관련된 거, 뭐 사진 편집이 필요하면 또 관련된 거, 그런 걸 다룰 줄 안다는 것도 여러분의 직무 역량이기 때문이죠. 자, 정리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지금의 취업 시장은 직무로 시작해서 직무로 끝냅니다. 서류 전형 과정에서도 직무 중심으로 평가를 하죠. 필기는 뭐 사실 직무 중심으로 보긴 좀 어려워요.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기본적인 능력들을 평가하는 걸로 걸러낸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면접 때 다시 또 직무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직무를 이해하고 이 직무에 적합한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제시하는 거, 부족하면 그걸 채워가야죠. 무조건 자소서만 준비하고 필기만 준비하고 이런다고 해서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역량을 함께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죠.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세요. 그냥 마구잡이로 지원을 하다 보면 막 떨어집니다. 절대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직무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